김진태가 가는 우리 역사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마치 김진태는 차지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 박근혜를 옆에서 모셨던 우병우도 박근혜 탓하고 떠났고요. 그래 비겁한 새끼인 거예요 그게. 김기춘도 감옥에 갇혀 있고 문고리 3인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박근혜를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처럼 보여요. 김진태류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네. 그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악랄해 보이는. 근데 나는 좋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타겟팅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숨어서 이간질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이미지화 돼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의 위치가 모든 법이 통과해야 되는 곳이 국회에서 법사위고요. 법사위원장은 권성동이고 바른정당에 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원내에 있는 정당들은 간사들이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그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이고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진태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서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법사위원장의 직권상정이 있고 투표에 무조건 붙여버리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서로 간에 간사들 또는 본회의 때는 원내대표들이 합의가 안 되면 안 붙이는 게 지금 정성희 국회의장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직권상정 못 하는 거거든요. 간사가 꼴통이다 보니까 그 당사자가 김진태다 보니까 막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보니까 태극기로 뭐 이렇게 망토를 만들어 쓰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하는데 거기다 지퍼를 달아서 옷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태극기 훼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국기 모독. 국기 모독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커밍아웃 확실히 하는 거는 좋아요. 저는. 반겨요. 근데 이 김진태가 세월호 선체 조사도 지금 미루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태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김진태가 새누리당 유에서 나왔던 막말들 중에 최고의 막말했죠. 돈 들어간 지가 세월호 인양하면 안 된다가 초창기 때 김진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말로 세월호를 폄훼했던 자입니다. 근데 김진태의 논리가 세월호 지금 선체 조사 관련해가지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세월호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세월호 특별법이 저들에 의해서 작년에 끝나버렸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특조위가. 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인양을 해야 되는데 김진태는 탄핵이 가까이 와 있으니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세월호 그날 4월 16일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는 망언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그러니까 탄핵이랑 선체조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론을 제기해놓은 상태고. 세월호 사건 당시에 해수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수염 덥수룩하게 수개월 동안 있었던 이주영. 네. 그 이주영이 물러난 자리에 새로 꽂히는 인물. 해수부의 차관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해수부의 차관으로 꽂힌 게 세월호 사건 당일 그 즈음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해수부의 차관으로 꽂은 다음에 이주영이 물러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해수부 장관에 오릅니다. 이 사람마저도 선체조사에 관한 법률은 내용에 관해 모두 여야 합의가 됐다. 이것도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불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간이 너무 짧고 인원이 너무 작아요. 그 세월호 선체 인양에 관련돼 있는. 예. 근데 김영석은 이거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는 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김진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잖아요. 빨리 재판 안 하나요? 한 달 안에 그 3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진태는 사실은 세월호 인양이 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태는 완벽하게 박근혜의 입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건지지 말자, 인양하지 말자라부터 시작을 해서 돈 많이 들어간다. 지금에 와서는 세월호 때문에 나 탄핵당했으니까 인양 안 할 거야. 이 말을 그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대선 전에 올리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무섭죠. 그리고 올리더라도 뭐가 또 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세월호가 부식돼서라도 또는 그들이 증거인멸을 완벽하게 이룬 다음에 올리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대선 전에 일단 올리면 지금 해수부의 계획 중에 하나가 다음 달 4월 달에 올리겠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선에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 좀 처해져 있잖아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서 대선 후에 올리겠다. 이런 의도도 저는 보인다고 봐요. 근데 세월호 이슈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지금 세월호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세월호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그냥 쳐놓고 싶은 거지 절대 꺼내고 싶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체 조사를 자체를 탄핵이니 대선이니 이런 것 때문에 미루자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 싸우다가 애를 잃어버렸는데 다 싸운 다음에 화해할 때까지 애 찾는 걸 미루자.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미 진짜 한 2년 전에 그 당시에 바로 건져낼 수 있었던 거를 지금 거의 3년이 될 때까지 배를 안 꺼냈다는 거는 지금까지 어떠한 선박 사고에 있어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같거든요. 또 다른 의문 제기 하나 해보면은 이게 우리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김진태는 일베에서 활동할 정도로 그쪽 성향이 강해요. 일베는 국정원과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진태는 사실상 국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국정원과 커넥션이 있거나 국정원의 조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실소유주가 국정원으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김진태가 하고 있는 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의 도를 좀 지나쳐버린 거예요. 네. 최소한 지금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세월호는 영원히 저놈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분명히 세월호 때문에 누군가도 얘기했지만 영구히 집권 못할 거고요. 또 특검이 나와서 또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요, 김진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해봤어요. 정치인이라면 저렇게까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약점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약점 때문에 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해 보인 거라고 저는 봐요. 김진태도 한때는 낙검수 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름 상식이 없을 리가 없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합격해서 부장검사까지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까지 몰상식하게 뭔가 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약점 잡혀 있어서 최소한 너라도 나서줘야 되지 않겠어요? 김진태 의원님? 그런 쪽에 뭔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한둘이겠어요? 손에 피를 묻혀도 너무 많이 묻혔죠, 지금 김진태는. 다시 데려올 수 없을 만큼 묻혔다는 게. 그냥 쓰레기가 돼버렸는데 네. 정치인이 아무리 새누리당 유가 그렇다고 해도요. 박근혜 정권 물러가면 김진태의 정치 생활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난 저는 보장 안 해준다고 봐요. 예, 김진태는 아마 저쪽에서도 버리는 카드로 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랄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김진태는 뭔가 단단한 약점 잡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알림님 트윗입니다. 국회는 개쓰레기 김진태 아가리에 오바로 굳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바로 그치는. 오바로. 그 유명한 또 공업용 미신. 네. 파이어폭스님이 이런 트윗도 올려주셨네요. 너 홍준표 개새끼랑 개모임해라. 짐승도 자식 잃은 어미에게 이런 개 호작질 안 해. 고런 니들은 개 잡놈 새끼들이야. 귀신은 뭐하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쌍두마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박근혜 게이트와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한번 비교 잠깐만 해볼까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의 친구. 그저 내 친구가 정치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후원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고요. 정치권의 관행 같은 거였습니다. 그것을 박근혜가 온갖 대기업들을 불러다가 뇌물 받은 거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음모론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를 뇌물 먹고 자살한 대통령의 뭐 대장이었던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진짜 개쓰레기. 입에서 개쓰레기예요, 진짜. 그거는 개쓰레기. 남양주 병의 최민희님,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님 트윗인데.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네. 홍준표 지사님, 반인륜적 네거티브 중단하십시오. 아무리 대권 후보 자리 욕망이 커도 서거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네거티브가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 예비 대권 후보 중 누군가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또 한 분 서거한 대통령을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홍준표도 막말계에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정책 자체도 막말에 버금가게끔 그 안 좋은 정책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예전부터 이런 그 아방궁 때도 그랬고 아방궁 발언 때도 그랬고 사과도 안 했어요, 씨발놈이. 예.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슨 컴플렉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들은 뜨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싫은 거예요. 노지 마케팅. 안티한 걸로 뜨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 꼴통들 한 10% 15%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받고 싶은 거잖아요. 홍준표는 이미 대선 출마했어요. 그 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자기 말에 표현에 의하면 시골에 처박혀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 안 나가고 대선 후보로 나간 뒤에 나중에 새누리당 전당대회 같은 걸 할 때 주요 당대표 같은 걸 해서 중앙정치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 유에 막말해갖고 뜨려고 하는 놈들은 정말 인간 쓰레기인데다가 그 죽은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처먹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홍떨은 그걸 넘은 거고요. 한두 번 아니지만. 워킹 온 더 문님이
트윗을 올려주셨는데요. 홍준표의 노무현에 대한 망언에 대한 민주당, 우상호, 경상남도에 계셔라, 서울에서 다시 뵙고 싶지 않다. 전해철,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자격 있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며 개탄스럽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렇지. 그렇게 수사를 받았으나 돌아가신 이후에 그게 뇌물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 결론이 났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 놀라운 인물이고 좀 그런 공회 같은 정치인들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요. 최소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제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거거든요. 유승민 정도? 극렬하게 미워할 수 없을 정도? 사우디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사람에 대한 모욕감 같은 걸 안 주고 정치했잖아요. 그 정도가 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마지노선이에요. 사드도 잘 모르는 게 깝죽거려서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인간적 모욕은 좀 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